과 자주포까지 한국 무기 기술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국형 전투기 KF-X 시제기를 언론에 공개하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개척지도 많습니다. KF-X는 우리 손으로 개발했지만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를 사용합니다.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은 GE와 프레드 앤 휘트니, P&W, 롤스로이스 등 세 곳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국가 차원에서 거액의 자본을 투입하고 연구해 기술 표준을 만든 곳들이어서 추월은커녕 추격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싹이 트고 있습니다. 불과 40여 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단순 엔진 창정비에서 부품 조립으로 다시 국산 부품 생산과 통합으로 큰 도약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엔진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개발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1979년 헬기와 전투기 엔진 창정비 사업으로 엔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창정비는 오래 사용한 무기를 해체 수리해 새 제품에 가까울 정도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진 개발은 주로 창정비 조립 생산 면허 생산 독자 연구 개발 등 4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기적 창정비 3년 만에 엔진 면허 생산 아무런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선 창정비가 제품 개발만큼 어렵습니다. 공군 수뇌부도 초기엔 미심쩍은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1년 만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1980년 주력 전투기인 F4 전투기의 창정비가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첫 단계가 마무리되자 숨 돌릴 틈도 없이 그해 곧바로 다른 기종의 조립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첫 국내 조립 기종은 제공호 캐리프5였습니다. 지로부터 온 J85 엔진과 도면을 보고 수백 개인 부품을 모두 뜯었다가 다시 조립하길 반복했습니다. 불과 2년 만인 1982년 제공호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었습니다. 다음 해엔 J85 엔진 면허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좀 쉴 법도 한데 연구팀은 또 도전에 나섰습니다. 엔진 압축기, 터빈, 연소기 등 43개 품목 764개 부품을 국산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1986년 목표한 부품 국산화까지 이뤄냈습니다. 항공기 분야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한 쾌거였습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 기술이 가장 큰 도약을 한 계기는 1991년부터 시작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P이었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핵심 부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기체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00개 협력사 4천여 명의 인력이 KF-16 개발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KF-16에는 P&W의 F100 엔진이 장착됐는데 엔진 제작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P&W는 제품 시험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엔진을 판매하는 입장에선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내 연구팀에게는 피를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기술 약소국이라는 서러움이 오기를 발동하게 했다. 무모한 도전일 수 있지만 일단 무식하게 덤벼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높은 강도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터빈 블레이드 제작이었습니다. P&W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제작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약소국 서러움이 오기 발동 내구도를 확보하는 피로시험 기준이 없어 블레이드를 직접 1000만 번씩 구부리고 흔들어 부러뜨리고 또 부러뜨렸습니다. 27번의 정식 시험을 거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또 엔진 소음과 관련한 주파수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소에 있는 장비로 일일이 부품을 두드려 14개 주파수를 찾아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1997년 첫 시험 비행에 맞추기 위해 휴일도 없이 거의 24시간을 연구소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1997년 시험 비행에 나선 KF-16은 엔진을 포함한 전체 부품의 국산화율이 41%에 이르렀습니다.
최초의 국산 초음속기 T50에 들어간 F404 엔진은 국내 조립 라인에서만 만든 것입니다. 2006년 엔진 출고가 이뤄졌는데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비록 지희 제품의 면허 생산이었지만 국내 생산이라는 이점 때문에 우리 기술진과 공군의 요구사항이 크게 반영됐습니다. 면허 생산을 하면 원청업체에 면허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한 F15K 엔진 F110은 국산화 품목을 제외한 금액만 면허료로 지급했습니다. 여기엔 사연이 있었습니다. F15K는 1차로 40여 대를 면허 생산 형태로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국내엔 제작할 업체가 없어 미국의 원청 제조사가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투기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기적 관점에선 이득의라며 엔진만 면허 생산하겠다고 정부를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장기적 이득 보려면 우리가 만들어야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여파로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이 퇴직했고 T50 엔진 개발도 동시에 진행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회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면허료는 아끼고 엔진 개발 기술력은 더 확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F15K 엔진 부품의 국산화율은 29%였습니다. 기술 자립을 논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전투기 엔진 사업은 단 한 번도 명맥이 끊기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한국은 KF-X의 엔진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엔진 부품 국산화율이 더 높아져 39%에 이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먼다. 하지만 40년의 노력으로 전투기 엔진 완전 국산화가 꿈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지희와 P&W도 각종 인증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습니다. KF-X를 발판으로 삼아 마지막 단계로 엔진을 포함한 전체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수출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이 한국판 로키드 마틴. 장밋빛 꿈일까? 찹사인 KF-X, 한국형 차기 구축함부와 KF-X,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국내 방위산업 국산화의 활용점정으로 꼽힌다. KF-X는 선체 설계, 현대중공업부터 핵심 무기체계, 한화 시스템 및 각종 무장, 진엑스원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다. 총 사업 규모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최초의 국산 구축함. 향후 10년간 6척이 건조될 예정이다. KF-X는 한화 시스템이 핵심 장비인 ASA 레이더 시제기를 담당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시제기 조립에 착수했다. 2025년부터 40대 초도 양산이 시작된다. 최소 F-4와 F-200대를 교체한다. 이 사업 덕분에 2030년 중반까지 국내 방위산업 국내 매출은 견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찹사인 국내 물량만 확보한 것이 아니다. 국내 함정과 잠수함 수출은 이제 빈번한 일이 됐고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도 7개국에 2조 원 이상 납품된 효자 수출품이 됐다. K-9 자주포는 최근 호주 수출기를 뚫었다.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주포 획득 사업 우선 협상 대상에 K-9이 선정된 것. 이 사업은 약 1조 원 규모다. 세계 시장에서 절찬리 판매 중인 명품 K-9이 다시 한번 이름값을 한순간이다. 호주뿐 아니라 터키, 폴란드, 인도 등도 K-9 자주포로 자국 영토를 지키고 있다. K방사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싹을 틔우는 중이다. 방위산업 후발주자인 K방산이 점차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국내 납품 물량 증가로 방산기업 3분기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는가 하면 항공기, 미사일, 자주포 등 수준 안보도 잇따라 전해진다. 덩달아 세계 순위도 올랐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SKI에 따르면 한국의 2019년 무기 수출은 세계 8위. 2015년 20위에서 불과 4년 만에 일궈낸 성과다.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또한 2.1%로 7년 전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K방산의 제2의 도약이라는 평가를 내놨지만 정작 속사정은 달랐다. 오히려 도약보단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 예산 느는데
매출 이익 뒷걸음 성과는 단기적일 뿐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방산업계가 공통적으로 짚는 문제다. 왜 그럴까? 2020년도 방위사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10대 방산업체의 매출액, 수출액은 2016년 이후 뒷걸음질과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2015년 14조 원을 돌파했던 매출은 2016년 14조 8,163억 원 올랐으나 2018년 13조 6,493억 원 하락했다. 지난해 13조 9,431억 원으로 올랐지만 2.2% 소폭 증가에 그쳤다. 수출도 마찬가지. 지난해 10대 방산업체 해외 매출액은 1조 7,698억 원, 전년 1조 1,991억 원다 11.5% 줄었다. 해외 매출액은 2015년 2조 6,357억 원, 2016년 2조 7,358억 원 증가했지만 2017년 1조 원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7%에 머물렀다. 선진국 25에서 30%의 절반 수준이다. 영업이익은 더 심각하다. 10대 방산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0년 7.4%에서 2015년 5.1%로 줄었고 지난해 3.7% 수준으로 떨어졌다. 5년간 방산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로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6%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현 정부 들어 국방 예산이 역대급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국방 예산은 국내 방산업체의 매출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도 읽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40조 3,347억 원 국방비는 올해 50조 1,527억 원으로 늘었다. 3년 만에 10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 중 국내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16조 6,8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지난 3년간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앞서 2009년, 2017년간 평균 증가율 5.3%의 2배를 넘어선다. 문제는 늘어난 국방 예산이 국내 방산업체의 낙수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되레 미국산 무기 구매가 증가했다. 2014에서 2018년 국외 무기 구매는 전체 방위력 개선비 약 55조 원 중 38%, 22조 2천억 원에 달했다. 국외 구매 무기는 2016년 약 1조 원에서 2018년 4조 3천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다. 방산업체 한 관계자는 한정된 방위 예산을 바탕으로 국내 업체가 경쟁하는 구조다 보니 영업이익률이 일반 제조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국방비가 늘어난다고 해도 사실상 수혜는 해외 방산업체가 누리고 있는 셈이라 국내 업체가 고전하는 그림은 사실상 똑같다고 말했다. 유일한 활로 고마진 수출 길도. 쉽지 않네. 업계는 유일한 활로를 수출로 보고 있다. 내수의 경우 방위사업청의 방산원가 산정 기준에 따라 매출 총이익률이 9에서 16%로 제한되는 반면 수출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서다. 수출의 경우 해당 국가와의 협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수와 달리 고마진을 노려볼 수 있다. 종종 성과도 나오고 있다. K방산의 눈으로 통하는 하나는 최근 호주군의 주력 장갑차 선정 사업에서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다. 선정만 되면 방산 수출 최대 규모인 5조 원대 납품이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 전반으로 눈을 돌리면 수출 역시 장애물이 많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를 덮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로 더 어려워졌다는 게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 협상 진행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가 하면 각종 무기 방산 박람회 등 수출 관련 협상이 이뤄지는 자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설상가상 주요 수출 대상국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국 업체 살리기에 나서면서 수출 장벽은 더 높아지고 있다. 장기화될 경우 세계 방산업계에서 K방산 기업 입지도 갈수록 좁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국내 방산 매출 1위이자 세계 32위인 한화의 지난해 방산 부문 매출은 39억 달러, 4조 3,100억 원이다. 세계 1위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 560억 달러, 65조 원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일과 자주포까지 한국 무기기술은